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윤석열이 새 공수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공수처장이 공석이었어요. 원래는 공석이 되기 전에 후임을 정해놨어야 됐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김태규라고 완전히 꼴통이 하나 있어요. 친윤 정도가 아니라 꼴윤 정도지, 완전히 꼴통 친윤, 뭐 이쯤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됐나, 이 정도의 어떤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규재 조갑제 뺨치입니다. 정규재 조갑제 플러스 김상진,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머시기? 예, 또라이 걔 있잖아. 예, 안정모? 예, 걔, 예, 걔네들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똘끼 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김태규라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에브리바디 김태규는 안 된다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김태규가 낙마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이 공수처장 임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이 지금 비어 있는 지가 석 달이 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두 명의 이 공수처장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동훈이었어요. 근데 이 오동훈 변호사가 그 후보에 오른 거, 그리고 후보로 결정된 것도 이미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임명을 안 해요. 질질 끕니다. 국회에서 계속해서 왜 안 하냐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팁니다. 심지어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 차장도 없어. 공수차장, 그 다음에 수사 1부장 검사, 2부장 검사, 3, 4부장 검사 이렇게 있는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가는데 공수처장만 없는 게 아니라 공수차장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공수처장 임명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자, 댓글에 보니까 안정권? 예, 안정권 맞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이번에 오동훈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만, 원래 윤석열은 김태규라는 판사 출신이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윤석열이 원하는 공수처장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갑제 플러스 정규제 플러스 안정권 플러스 김상진 뭐 이렇게 되시면 돼요. 예. 판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행도 거칠 뿐만 아니라 글쎄 저런 사람, 저렇게 편향적인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될 수 있었지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 막 담겨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 안 치려고 했어. 그 사람이 무산되니까 아마 윤석열은
깽판을 친 거지. 내가 원하는 사람 공수처장에 못 앉을 바에야 차라리 공수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들 임기가 보통 길어봤자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가 계속해서 임명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느 순간 공수처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 계속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지 임기 중에 공수처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공수처 폐지시켜버리고 막 그러려고 그랬던 거겠지.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랬던 윤석열이 갑자기 오늘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윤석열은요, 그리고 검찰은요, 공수처를 없애려고 해요.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거나 그게 아니면 없애려고 해. 그런데 없애는 쪽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처장도 없고 공수처 차장도 없는데 심지어 그 일부장은 1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안 두고 하고 계속 붙들어 두는 거잖아요. 완전히 공수처가 지금 공중분해 직전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은 공수처 자체가 사라져요.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공수처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검사 임기 제일 긴 사람이 5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내년이구나. 내년이 되면 일반 검사들도 임기가 없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 뒤로는 뭐가 돼? 예. 공수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마 그걸 노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공수처를 없애려고 했던 윤석열이 갑자기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왜? 도대체 왜? 이유가 뭔데? 자,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 야, 이 윤석열이 이 새끼 이거 최수근 상병 사건이 특검법 한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공수처 지금 처장 임명하는 거야. 논리는 간단하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할 필요 있어? 특검법 필요 없어. 라는 논리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의 실질적인 의도입니다. 못돼 처먹었지.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참 못됐다라고 하죠. 대가리가 그쪽으로밖에 안 돌아가나? 어떻게 머리가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냐? 라고. 그러니까 사람 해코지하고 뭔가 때려 부시고 뭔가 없애고 뭐 잡아놓고 이런 데로만 돌아가는 거야. 참 못된 거죠.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검사들이 자기 잘나는 맛을 잘 알고 엘리트 의식도 있고 또 검찰 자기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되게 조직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야비하고 쪼잔하고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없어. 근데 참 보면은 특이한 사람들이야.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야. 놀라워요. 그러면서도 잘못이라고는 이만큼도 안 느껴.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공정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하는 행동에 죄책감이 전혀 없고 자신의 행동에 오히려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사이코패스예요. 자, 서로가 좀 길어졌네요. 자, 일단 오동훈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 오동훈 후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69년생입니다. 저보다 2살 많네요. 부산 낙동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동문과, 그리고 서울대 법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사법시험은 제 37회 사법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동기예요. 한동훈이 37기잖아요. 37회잖아. 연수는 27기. 똑같아요.
부산과 울산,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 이런 등 데서 판사를 했고요. 서울고법 판사를 하다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배치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 오동훈 판사는 2017년에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사람의 경력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판사로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제가 뒤져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면 과거 뉴스들을 싹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그부터 기사부터 싹 뒤져요. 뒤져보는데 오동훈 판사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과거 내렸던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거는 없어요. 못 찾았어요. 오동훈 판사의 판결을 못 찾았어요.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기사에 등장하는 거는 언제냐면 2018년 JTBC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일종의 맞수 토론인가? 아이씨, 이게 왜 이래?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뭐가 좀 잘못됐네요. 이게 지멋대로네요. 예, 죄송합니다. PPT가 좀 엉망진창이네요. 예. 자, 이게 왜 이러지? 예. 자, 제가 이거 뒤져봤습니다. 이 오동훈 판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이 사람의 이 경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경력은 이 사람이 2018년부터 JTBC에 출연을 했더라.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이 사람의 경력입니다. 좀 제가 보면서 제가 좀 당황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아니, 도대체 판사면은 판사로 거의,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판결이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으면 그 사람 이름을 걸고 있는 판결이 하나도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히려 이 사람이 좀 언론발을 탄 거는 JTBC 마수 토론인가 거기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죠. 서기호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입니다. 오동훈 이 변호사 역시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JTBC에서 토론하는 걸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 두 사람 사이에 토론을 주재했던 사람, 토론의 사회를 봤던 사람은 이분입니다. 누구게? 이정원 앵커. 지금 이정원 의원이 되셨죠? 참 그러고 보면 세상 좁아요. 그죠? 이렇게 나란히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먼저 국회의원하고 이 사람 나중 국회의원을 하고 이 사람 또 국회의원하고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다 당적이 틀려요. 정의당. 자, 어쨌거나 이 오동훈 변호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호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오동훈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서기호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수국골통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윤석열은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를 만난 격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을 무마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아마 오동훈 변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한 것 같은데, 사실 오동훈 변호사가 약간
벼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디다. 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쉽게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윤석열은 그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만만한 사람을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장은요, 지금 석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원래는 공수처장이 물러나기 전 석 달 전에 후임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6달 이상 공수처장을 임명 안 한 게 됩니다. 게다가 오동훈 후보가 후보로 지명된 것도 지난 2월입니다. 공수처장이 물러난 거, 김진욱 공수처장이 물러난 게 지난 1월이었거든요. 근데 오동훈 후보가 지명된 것은 지난 2월입니다. 2월부터 생각하더라도 지금 벌써 석 달가량이 지났죠. 아주 짧게 생각해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난 석 달, 아니 6개월 그 이상을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과 윤석열, 한동훈은 공수처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라는 법을 없애지는 못하니까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 당연히 배치되어야 될 공수처장, 공수차장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고, 앞으로 이 상황이 2년만 더 끌게 되면 공수처에 남아있는 검사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 되면은 검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일부러 윤석열은 만들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자기 사람, 김태규라는 사람을, 김태규 변호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하는 그 김태규라는 사람을 저기 앉히고 싶었는데 반발이 하도 거세서 결국 못 앉히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없애버리리, 고사시켜버리리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윤석열이 갑자기 다급하게 부랴부랴 공수처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다른 꼼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게다가 지금 공수처 1부장검사 김선규 부장검사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공수처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현재 지금 수사서류,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수사서류를 빼돌렸다라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표를 내. 근데 사표를 지금 보류한 상태에서 김선규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김선규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하고도 꽤 가까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선규가 버티고 있으면 공수처가 윤석열을 향해서 칼을 못 꺼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만히 있으면 공수처는 자연스럽게 말라 죽을 것이고 그때까지 김선규를 다 세워가지고 김선규가 공수처를 찍어 누르고 있고 뭐 그러겠다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공수처장을 뚜렷이 임명한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즉 최상병 특검, 최수건 상병 특검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도 딱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거 말고는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 안 한다, 나 안 할 거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야 되겠다고 나설 때는, 안 한다고 하던 놈이 갑자기 한다고 나섰을 때는 다른 계산이 섰다,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꼼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 학교 안 갈 거야 하고 들어 누운 놈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 학교 가야 되겠어 하고 후다다닥 나가면은 다른 꼼수가 있어서 나가는 거지. 그죠? 지금 윤석열이 딱 그 상황 아닙니까?
학교 안 가겠다고 들어 누워있던 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학교 간다고 책가방 들고 나가면 저 새끼 학교 가는 거 맞아? 아니 학교에 뭐 무슨 일이 났나? 아니 저 자식 저 무슨 사고 치려고 나가나?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새끼가 지금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빤한 거 아닙니까? 예.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오동훈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지는 거야. 너 최상병 특검 막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니까 윤석열 아니야! 최상병 특검법과는 무관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관해! 라고 해놓고 지금 한쪽에서 뭐 하고 있다? 예. 최상병 특검법 이것을 표결을 앞두고 표단속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국힘당에서 최수근 상병 특검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네. 근데 하필 때 맞춰가지고 오늘 하필 오늘 공수처장 지명하면서 하필 오늘 유상범 의원 이용해가지고 유상범 얘도 저기 그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저 검사 출신이잖아. 유호성 형. 이 사람 딱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한다? 최상병 특검법 이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막 설명을 했어. 해필이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입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행동과 표정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아니 도둑질을 해도 손발을 좀 맞춰가면서 해야지. 오늘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각종 논리 이런 것들 이렇게 설파하면서 야 니들 그러니까 절대 최수근 상병 특검법 이 특검법에 찬성하면 안 돼 라고 또 단도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뭐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을 벌인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 의도는 빤한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을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과연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공수처장으로 수사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느냐, 이미 오동훈을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임명 안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임명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사람이 바로 오동훈이다. 그러면 너 윤석열하고 뭔 딜 했어? 사실 오동훈 말고 또 이모라는 사람이 후보로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이 사실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이거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오동훈이 됐다면 내가 볼 때는 너 윤석열하고 뭐 딜 있냐?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들죠. 나라도 그런 생각 들겠어.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벌써 밝혔습니다. 자, 이게 자꾸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공정성 논란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 이 사람이 또 판사 출신이야. 자, 공정성 논란도 있고 이 사람 판사 출신이라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수사 능력이 없잖아? 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옵니다. 왜? 초대 공수처장이 김진욱 그 처장이 판사 출신이잖아. 그래서 수사력이 되게 한계에 있었거든요. 수사를 못한다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또 판사야? 그러면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수사 못할 사람을 여기 앉히는 거 아니야?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경찰 출신의 변호사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자,
어떻게 이렇게 판사 출신들만 골라서 공수처장에 앉히는 걸까? 그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막 공수처가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판입니다. 이 상황에 수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리고 조금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지명됐다.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야, 이거 뭐, 꼼수가 있다. 윤석열이 노림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거 뭐 제가 길게 얘기를 합니다만, 길게 얘기할 거나 됩니까? 그냥 착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